네, 반갑습니다. 3단원 태양계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자, 우리 3단원은 이제 중단원 2개로 돼 있고, 앞쪽이 이제 지구와 달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뒤쪽이 뭐 태양계 이렇게 관련된 2가지 중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지구와 달에서는 첫 번째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는 뭐 하고 있다? 자전하고 있다. 지구는 공전하고 있다. 그리고 달도 공전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계에서는 행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태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지구의 크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방법이죠. 자, 뭐 이 원이라고 했을 때 막대기 2개를 세운다. 이렇게 하나. 근데 이 막대기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두 지점에 세울 경우 이렇게 막대기 2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한쪽에서 빛이 날라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쓰게 됩니다. 태양빛은 지구 모든 곳에 평행하게 입사한다. 평행하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위쪽 지점에서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요 각을 잴 수가 있어요. 그림자 끝과 요 막대 끝을 실로 연결해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 요 햇빛이 들어온 것과 요 햇빛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으니까 평행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요 세타 프라임의 크기와 여기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경우 뭐가 성립한다? 세타의 크기를 세타 프라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중심 각의 크기 세타를 직접 잴 수가 없죠. 따라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막대를 세우고 평행하다고 가정해서 요 각을 측정한 겁니다. 자, 이 중심각을 뭐 하러 알아냈냐? 요 길이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알 경우에 지구 둘레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구 둘레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구 전체의 둘레 대 지구 전체의 중심각의 크기, 지구 전체 중심각은 360도죠. 이 값이 뭐와 같다?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가 뒤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인 L과 중심각의 크기인 세타 대 비율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뭐죠? 뭐와 뭐는 비례한다.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라는 원리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구 전체가 무슨 도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가정이 필요한 거죠.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구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비례식을 직접 푸는 연습은 교과서에 실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했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달의 크기는 지구와 달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잴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잴 수 있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여기 있을 때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멀리 있는 달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그 달과 그 구멍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보일 때를 길이를 맞추는 거죠. 그때 길이를 측정하고 이 구멍까지의 이 거리를 측정하고 이 구멍의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죠. 요거를 small l, 요거를 small 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달까지의 거리 large l과 달의 지름 large d가 있을 때 어떤 비례식이 성립한다? large d 대 small d는 large l 대 small l이 성립한다. 2학기 때 수학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잴 수 있는 것이 스몰 l, 구멍까지의 거리 잴 수 있죠. 그리고 스몰 d, 구멍의 지름도 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까지의 거리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달의 크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직접 측정할 수 없죠. 그래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이 라지엘을 알고 있어야 이 비례식 미지수 4개 중에 3개를 알게 되니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달의 크기를 측정해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지구의 자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 그 자전하는 축을 자전축이라고 하고, 자전에서 도는 요 라인을 우리가 적도라고 하죠. 자, 도는 방향은 선생님이 이쪽으로 표시를 했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은 사실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보인다? 태양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마찬가지 멀리 있는 별들도 사실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운동은 24시간마다 일어나죠. 왜? 자전이 24시간마다 일어나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일주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별들이 왜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얘기한 거였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쪽 하늘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별이 떠오르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동쪽이란 얘기죠. 지고 있다. 지고 있다. 서쪽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를 그린다. 북쪽 하늘입니다. 가로질러서 이동하고 있다. 남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 일주 운동은 뭐로 인해 나타나냐?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고 했죠.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노란색이 태양이라고 하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지구에서 이쪽을 봤을 때는 요 뒤에 있는 별들이 보일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4월, 말일이긴 하지만 4월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물고기 자리가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다. 이 태양이 지나는 거를 뭐라고 했나요? 황도라고 했죠. 황도 위에 있는 별자리는 몇 개 정도 있다. 대표적인 별자리 12개의 별자리를 잡아서 황도 12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경우 바라봤을 때 태양 뒤에 보이는 별자리는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별자리를 막 지나다니는 걸로 보여요. 여기 있다가 물고기 자리한테 있다가 지나와서 다른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계속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위치도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서 연주 운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자,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 모두 겉보기 운동입니다. 실제로 태양이나 별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뭐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죠. 자, 여기가 이제 4월의 지구의 위치라고 했을 때 물고기 자리를 태양이 지나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낮에 보이는 별자리고 이쪽이 밤에 보이는 별자리인데 낮에는 태양 때문에 별자리가 안 보입니다. 태양은 물고기 자리를 지나지만 물고기 자리는 밤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누가 보이냐? 4월에서 반대쪽인 10월 달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누군지 보면은 처녀자리네요. 4월이지만 10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인 처녀자리가 밤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하기 6개월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또는 마이너스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같이 연습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누군지 그리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운동까지도 얘기해 봤고요. 다음은 달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달은 사실 자전도 하고 있지만 달의 자전이 우리한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달의 같은 면만 보인다 정도지. 자, 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웠죠. 자, 지구가 있는데 태양은 저쪽에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바뀐다. 달의 실제 모양이 아니라 겉보기 모양,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걸 달의 위상이라고 했죠. 달의 위상이 변화한다. 자, 오른쪽 위에 있을 때는 천천히 합시다. 중요하니까. 자, 달이 오른쪽 면만 태양빛을 받겠죠. 그래서 오른쪽 면만 보일 겁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밝게 보이고 이 부분은 어둡게 보이는 거죠. 따라서 실제 달의 모양은 오른쪽 일부분만 밝게 보이는 초승달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오른쪽 면만 보이는 상현달이 되고요. 여기는 오른쪽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왼쪽은 보름달, 한 글자로 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 면이 다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오른쪽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 왼쪽이 보이고 오른쪽 일부가 안 보이는 요런 달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쪽이 보여야 되니까 하현달, 여기만 보이는 금음달. 자, 여기 위치할 때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위상이 바뀌는 이유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부분만 보여서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달이 공전하는 방향도 선생님이 표현해준 이 방향이죠.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달을 주기로 공전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달이 공전해도 태양도 같이 움직여버리면 위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태양이 고정돼 있어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달, 태양, 지구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흔치 않게 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죠. 자, 사기일 경우 보통은 이제 달과 태양이 높낮이가 달라서 비껴가지만 정확하게 태양을 달이 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요 부분, 요 지역에서는
봤을 때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태양이 없어지는 경우, 태양은 한자로 날 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식, 태양이 없어진다. 전부 다 없어지면 개기일식, 일부분 없어지면 부분일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달이 이쪽에 있다면, 망 자리에 있다면 태양빛에 의해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를 달이 지나가면서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와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를 달이 없어진다. 달은 월자를 쓰죠. 그래서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아예 안 완전히 들어오면 개기월식, 조금만 들어오면 부분월식이 됩니다. 자, 개기월식이 됐을 때는 태양 대기에 의해 빛이 반사되면서 굴절되면서 그 붉은색으로,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죠. 태양의 개기일식 같은 경우는 태양의 대기인 체층과 코로나, 홍염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식과 월식도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가 일식이라는 거, 그죠? 지구가 뭐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가 월식이라는 거. 이 세 개의 직선상의 위치가 누구 순인지, 뭐 달, 지구, 태양 순인지, 지구, 달, 태양 순인지 이거를 잘 기억해서 안 헷갈리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이제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행성이죠. 자, 행성은 몇 개의 행성이 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총 8개의 행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지구를 기준으로 궤도가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지구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으면 외행성. 자, 내행성은 2개, 외행성은 5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성이 보이는 위치와 시기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이렇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화성까지를 지구형 행성, 목성부터 목성형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이 있죠. 뭐 몇 가지 기준을 둘 수가 있겠지만, 자, 반지름, 지구형 행성은 작다, 목성형 행성은 크다. 자, 질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밀도는 반대죠. 지구형 행성은 높고 목성형 행성은 낮다. 자, 위성 수는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1개, 2개 적고 목성형 행성은 60개까지 되게 많이 있다. 자, 그리고 표면 상태가 좀 중요했죠. 지구형 행성이 고체, 우리가 아는 땅이 있는 행성들입니다.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어서 밟을 수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리 정도,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고 목성형 행성은 희미하더라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행성들의 특징 교과서에 있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성 가장 가까이 있죠. 태양에 대기가 없습니다. 운석 구덩이가 있고요. 일교차가 매우 크다. 자, 금성입니다. 압력이 매우 높다. 대기압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한 온실 효과로 인해 이 8개 행성 중에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화산 활동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구는 뭐 간단하죠. 생명체, 바다, 물,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성은 붉은색이죠. 그 이유가 산화철, 우리 녹이라고 했습니다. 녹슨 애들이 많아서 그렇다.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박해요. 대기압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관,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이 있는 극관을 가지고 있다. 자, 목성 가장 크다. 그죠?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고요. 가장 하루가 짧다.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대적반, 소용돌이라고 했어요. 를 가지고 있다. 자, 토성 얘도 이제
뭐 수소와 헬륨, 빠른 자전, 줄무늬는 비슷하고요. 자, 뚜렷한 고리. 고리는 뭘로 돼 있다? 얼음과 돌멩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천왕성, 희미한 고리가 있고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모두 메테인 때문에 푸른색 색깔을 띈다. 표면 온도가 매우 낮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해왕성은 가장 바깥에 있고 대흑반을 가지고 있다. 대흑점, 대흑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열심히 외우시면 틀릴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 태양입니다. 자, 우리 태양은 뭐 생긴 거를 우리가 봤었죠. 자,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광구라고 부릅니다. 광구에는 뭐가 있다? 까만 점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흑점이 존재한다.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절대적으로 낮은 한 4000도씨나 되니까 높은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쌀알무늬, 이 뜨거운 그 대류 현상으로 인해 이런 쌀알무늬가 있는데 이런 쌀알무늬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흑점이 존재한다. 자, 광구 표면 위로는 뭐가 존재한다? 얇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기인 체층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넓게 우리가 퍼져나가는 뭐가 존재한다? 코로나, 멀리 있는 대기층이 존재한다. 가끔씩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 군데군데에서 플레어 폭발이 꽝 하고 일어날 수 있다. 뭐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홍염이 치솟기도 한다. 홍염과 폭발 현상, 플레어까지 뭐 단어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도 적어줄게요. 쌀알 무늬. 자, 태양 활동이 올해 극대기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흑점 수가 많아지면 태양이 활발한 것이다. 이때 뭐 자기장에 엄청나게 불규칙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코로나는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고 했죠. 이 날아오는 이 코로나의 양, 코로나의 크기도 커진다. 태양풍도 양이 많아진다. 홍염이나 플레어의 수도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냐? 오로라가 더 많이 관측될 수 있다. 뭐 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 폭풍으로 인해 무선 통신이 끊기는 현상, 델린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GPS, 위성을 이용한 거죠. GPS와 위성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에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 항성, 태양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태양도 표면과 대기를 가지고 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라는 거죠. 자, 뭐 태양의 활동을 관찰하는 많은 방법 중에 흑점 수를 세는 게 가장 쉬웠어요. 흑점 수는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는데 흑점 수가 많으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극대기가 왔구나 라는 겁니다. 흑점 수가 많으면 뭐 코로나도 커질 것이고 흑점의 온도는 낮지만 활발해진다 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뭐 무선 통신이 엄청 불편해지고 끊길 수 있고 인공위성도 고장나서 추락도 하고 오로라가 보이는 지역이 넓어지고 뭐 GPS가 불안정해지고 델린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3단원 정리를 좀 빠르게 해봤습니다. 나눠드린 형성평가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면 이 영상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또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